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도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20년 넘게 이기적인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정에 애정이 없던 남편은 아이가 생겼을 때도 밖으로 돌았고 그러다가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함께 해외에 가려다가 남편이 자주 한국에 오겠다고 했고 저도 진행하던 사업이 있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뜸하게 하더니 한국에 1년 이상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양육비도 주다 말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년간의 해외 발령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 다툼만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사이처럼 친근하게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고 크게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도 잡지 않아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어서 이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대소사에도 참여했고 아이를 위해 생일 때는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고 해외여행도 몇 차례 갔죠. 그런 생활을 6, 7년 하는 동안 제 사업은 승승장구해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보증을 잘못 써서 피해를 입게 됐죠. 금전적으로 힘들어졌는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로도 부족했는지 몇 개월 후에 또다시 저한테 목돈을 달라고 했고 제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도 동의했는데요. 남편은 현재 재산 중 반을 내놓으라고 하는 중입니다.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자산들은 모두 제 사업으로 번 것들인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따로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남편이 별거 이후에 양육비를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오랜 기간 별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재산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우선 재산분할 시점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저희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재산 분할 대상 및 가액은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정하되 네. 금전과 같이 소비와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는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 시점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 실무래고 판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재산 분할 대상 가액은 이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네네. 그 전에 돈을 다 빼버렸으면 이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뺀 돈을 제외하지 않고 빼기 전에 돈을 다 분할 대상으로 넣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오랜 별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별거를 파탄 시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혼 소송 제기하기 전에 별거했을 때 별거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그 별거가 종국적인 파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별거라는 것이 종국적인 파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별거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즉 법원은 부부가 단순히 다 따로 떨어져 사는 그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지속기간, 별거기간, 교류의 정도 등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부부 사이에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될 정도로 돼야 그때를 파탄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별거는 이제 해당하지 않고 완전히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연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분을 보았을 때는 비록 별거는 하시긴 했지만 그 사이에 가족 간의 행사도 참여하고 네. 여행도 다니고 네. 친지나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라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혼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사연자분한테 매우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연자분은 별거 이후에 사업으로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재판 시점 기준으로 이게 산정이 된다라고 하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혼의 소제기 시로 한다면 사연자분의 별거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연자분의 자금과 능력으로 취득한 점이 입증이 되면 그리고 사연자분이 혼인 기간 내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사 네. 양육 전담하고 남편분이 별거 이후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 등 강조를 한다면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분할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기여분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 중에 부부 사이 금전 관계에 대해서 분할 대상에 나의 적극 재산으로 넣고 상대방의 소극 재산으로 넣는 것은 좀 타당하지는 않고요. 네. 분할 대상이라는 것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 분할 비율에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와 별도로 따로 민사로 대여금 소송은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여금 소송 진행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이 있는 거고 그럼 부인 쪽은 대여금 채권이 있지만 남편 쪽은 대여 채무가 있으니까 결국 부부 총 재산을 합산하는 데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없는 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진행하시면서 별거 이후에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별거 6, 7년 동안에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그다음에 당사자들 나이, 직업, 재산 상황, 사건 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 양육비는 갑자기 이제 일시불로 줘야 하는 거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통상 이제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인정을 하진 않고 이런 걸 고려해서 재산 분할 비율에 산정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과거 양육비는 그럼 시효는 없는 걸까요? 이혼 소송이나 양육비 심판을 통해서 양육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이제 지금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이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이 되기도 할까요? 통상적으로 귀책 사유와 재산 분할 비율은 별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귀책 사유가 상당하여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워 보이거나 네.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공동 재산이 은닉되거나 소멸되는 사정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는 자에게 재산 분할 비율이 일정 부분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별거 시점이 완전한 부부관계 파탄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혼 소송 제기 시점 기준으로 재산 분할 대상과 가액을 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대로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거나 인정이 안 되고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